항상 힘이 없고 피곤하다고 느껴서 만성피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요즘 자도 졸리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현대인들에게 하루하루가 쉬운 날은 없다지만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힘이 든다면 이게 말로만 듣던 만성피로인지 아니면 나에게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로, 특히 만성피로와 그 해결책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피로를 설명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힘든 거고 어디까지가 피로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체적인 피로는 신체의 생리적인 대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근육은 글리코겐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젖산이 생성됩니다. 근육 내의 젖산이 어느 농도 이상 축적이 되면 통증과 피로를 유발하는 근육의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가 꼭 이 젖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피로의 원인은 단순한 근육의 통증 이런 게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던 일상생활의 일들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최근에는 힘들게 느껴서 잘 할 수 없는 종합적인 상태라고요. 피로도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 시간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피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피로는 신체가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신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피로가 한 달 이상이나 지속이 된다면 지속성 피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고 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만성피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만성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항상 힘이 없고 피곤하다고 느껴서 일이나 공부, 취미활동 같은 다른 사회활동 자체가 저하되는 겁니다. 만성피로는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만성피로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콕 집어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는 신체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질병이 빈혈인데,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아주 저하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는 고혈압, 심부전증, 심장질환, 신장질환에는 만성신부전증, 만성신장염,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아니면 B형, C형 바이러스 감염,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전부 다 초기 증상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몸 안에 생긴 각종 암들도 초기 증상으로 피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질환들의 공통점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신체의 에너지 대사 자체를 방해해서 계속 체내에서 피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도 우리는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피로에는 신체적인 이유 말고도 정신적인 이유도 있어요. 정신적인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오랜 시간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동시에 부담을 줘서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한다면 만성피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성 피로인가 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우울 정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불안장애 역시 계속되는 긴장과 걱정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피로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간혹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만성피로와 만성피로 증후군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피로는 딱히 원인이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만성피로 증후군은 이렇게 피로함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질환, 이 질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그냥 피곤한 것 이상, 그 이상의 증상이 동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인지기능장애를 동반할 만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누워있을 땐 괜찮다가 일어서 있을 때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생활 자체를 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정보로 말씀드리자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쌓이면서 자율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에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몸의 변화들이 모여서 만성피로증후군의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낸다 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만성피로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커피부터 끊어주세요. 커피가 만성피로인 분들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려면 커피는 그만 드세요. 커피를 마시면 피곤했었던 몸과 정신이 잠깐 괜찮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인 거 모두 아시죠? 카페인이 각성을 시키니까 일시적으로 정신을 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카페인이 부족해졌을 때는 오히려 피로감이 한 번에 더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피로하다고 또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되고 양도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키고 피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가장 나쁜 점은 사실 수면과 관련된 거예요.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는 중에 자꾸 깨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피로회복이나 스트레스 해소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건강상의 합병증과 특히나 수명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이죠.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인 잠을 제대로 잘 자야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라면 더더욱 수면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게 수면에 신경을 쓰려면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커피를 드시기 때문인데,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되는 시럽이나 설탕, 감미료의 과도한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단순당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급격한 혈당의 변화가 생기고, 이게 이제 혈당이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빨리 전달되면서 피로했던 몸에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몸의 기운이 쭉 빠진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가 피로감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달콤한 커피를 즐기셨던 분들은 더더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던 분들,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5잔 마시던 걸 3잔, 3잔 마시던 걸 1잔, 이렇게 점점점 줄이고 1잔 마시던 걸 디카페인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카페인과 설탕이 없는 보리차라든가 카모마일 같은 이런 차 종류를 드시면 더 좋겠죠. 커피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던 일의 스케줄을 바꿔보세요. 만성 피로의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는 사실 일할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을 조절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간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만큼인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이렇게 나의 업무 시간에 맞는 업무량 그리고 휴식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는, 휴식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잠시 단잠을 자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고 내면의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재조정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가져준다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장기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이 정말 너무너무 밀려서 잠시 짬내서 쉴 시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다고 계속 일을 잡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일만 하면 그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일이 잘 안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쉴 시간을 만들어서 3시간 일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보면 일의 효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활동 범위를 늘려주세요.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운동하라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운동이 좋은 걸 사실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만성 피로이신 분들은 운동할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셔라, 얼만큼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신체 활동의 범위를 조금씩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활동량과 전체적인 운동량이 늘어나서 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걸어 다니는 시간,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점심을 드시고 앉아만 계셨다면 10분, 15분 동안 산책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에도 피곤해서 집안만 계시지 말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더군다나 금상첨화죠. 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산책을 일상화하는 겁니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시고 내 신체 활동을, 어떤 행동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걷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전달할 일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내가 운동량도 늘어나고 몸에도 조금 더 활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만성 피로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지고 목표를 해내지 못했다는 스트레스와 무기력감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큰 거를 욕심내기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하면서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생긴다면 신체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성 피로와 그 만성 피로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